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지나요? 아마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10가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한국어로 잘못 말할 때 정도와 문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어를 잘못 쓰거나 꼬리를 잘못 나눈 것처럼 단순하게 틀리면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있고 우스꽝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격식을 차린 상황에서 존댓말을 잘못 쓰거나 부적절한 말을 쓰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예의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학습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문법, 존댓말, 의사소통 문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실수 1조사 생략하기. 조사는 한국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많은 학습자들이 을을, 이가, 응는 같은 조사를 생략해서 문장이 어색하거나 의미 전달이 어렵게 돼요. 조사를 생략하면 누가 뭘 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항상 기본 조사를 정확히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수 2. 높임말, 반말 혼용하기.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베트남어에는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높임말을 제대로 못 쓰면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윗사람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존댓말은 어떤 경우를 포함할까요? 다음은 기억하기 쉬운 그룹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존댓말이에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존댓말 명사, 존댓말 동사, 존댓말 표현.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어에는 평음, 경음, 격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많은 외국인, 특히 베트남 학습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격음, 거센 소리, 발음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왜 이런 실수가 생길까요? 베트남어에는 격음이 없거나 발음 구분이 약함. 시각적으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혼동됨. 훈련 없이 보면 쓰는 방식으로만 외움.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입에서 숨이 나오는지 체크하세요. 팔을 말할 때 손바닥을 입 앞에 대면 후 하고 바람이 나와야 해요. 소리상 비교 훈련하기. 유튜브나 드라마에서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하세요. 특히 초성 발음에 집중하세요. 파, 타, 카, 차, 하 등. 실수사 상황에 맞지 않는 종결어미 사용. 한국어에서 종결어미는 단순히 문장을 끝내는 역할을 넘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 거리감, 그리고 존중의 정도를 나타내요. 따라서 상황에 맞지 않는 종결어미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보이거나 너무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말을 할 때 별표, 쉼표 별표를 사용하면 예의 없어 보이고 반대로 친구에게 별표, 쉼표 별표를 쓰면 너무 어색하고 거리감이 생겨요.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상황과 듣는 사람에 맞는 말투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 소통을 위해 종결어미 선택에 항상 주의해야 해요. 실수 3단어를 한국어로 직역하기. 베트남어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로 옮기면 문장이 어색하거나 의미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직역은 단어의 뜻만 옮기기 때문에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문맥을 무시하게 되죠. 예를 들어 베트남어로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를 말하고 싶을 때 어떤 학생은 별표 배가 안 별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가 아프다는 배탈이 났다는 뜻이지 배가 고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은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실수 5. 동음이의어를 혼동함. 한국어에는 발음이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동음이의어가 많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이 단어들을 자주 혼동하게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전혀 다른 뜻이 전달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일지라도 의미는 문맥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연음 규칙은 한국어 회화에서 매우 중요하며 말할 때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들리도록 도와주어요. 반복해서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 사용. 한국어에는 정해진 문법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 방식이 많아요. 단어 하나는 맞더라도 그 표현이 쓰이는 맥락이 다르면 어색하거나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자연스럽지만 친한 친구에게 매번 그렇게 말하면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대신 안녕 또는 별표 물결표 별표가 더 자연스러워요. 핵심은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 표현이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어에서 조사는 문장 내에서 단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조사를 생략하면 문장이 불완전하거나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예시, 저 학교 간다라고 하면 조사에가 빠져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고 정확한 표현은 별표 학교의 별표입니다. 조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국어 학습 시 조사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한자어 표현 남용.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문장이 어렵고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특히 일상 대화에서는 너무 전문적이거나 격식 있는 한자어를 남용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예시, 회의를 개최하다 대신에 일상에서는 회의를 열다가 더 자연스럽고 편하네요. 진행하다를 반복해서 쓰기보다 상황에 맞게 하다나 계속하다 같은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자어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상황에 적절하지만 평소 대화나 친근한 상황에서는 쉬운 말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10가지 실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더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복잡한 표현보다 잘 통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계속 연습하고 실제 상황에서 많이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물결표.